일론 머스크 하면 뭐 항상 엄청난 예측들을 내놓잖아요. 근데 이번 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AI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대담한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바로 우주예요. 앞으로 딱 36개월, 그러니까 3년 안에 인공지능의 심장이 지구를 떠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3년 안에 AI를 두기에 가장 경제적인 곳은 우주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터무니없는 공상 과학수설 같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미래 예측일까요? 이 주장 뒤에 숨어있는 머스크의 논리,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지구에 있는 어떤 거대한 장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AI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문제,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래요. 한쪽에서는요, 인공지능을 돌릴 하드웨어, 그러니까 AI 칩 생산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딱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양의 칩들을 실제로 돌릴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적하는 현실을 들어보면 와, 정말 답답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 발전소 하나 지으려고 하면 허가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요. 겨우 지어도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또 1년 이상이 걸린대요. 부품은요? 가스터빈 핵심 부품 같은 건 이미 2030년까지 다 팔렸고요. 태양광 패널은 온갖 규제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보면 숨겨진 비용이 또 있습니다. 칩을 돌리는 기본 전력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걸 식히는 데만 무려 40%가 더 들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예비 전력으로 또 25%가 추가됩니다. 와,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고픈 에너지 괴물이라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머스크의 이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 사람들은 전력 생산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의 이 전력 장벽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머스크는 해답을 찾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 바로 우주를 본 거죠. 왜 우주일까요?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한 물리법칙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구랑 우주를 비교해보면 우주에는 밤이 없죠. 구름도 없고 날씨 변화도 없어요. 심지어 대기, 공기조차 없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가로막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24시간, 365일, 100% 순수한 햇볕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단순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머스크 계산에 따르면 똑같은 태양광 패널 하나를 우주에 갖다 놓으면 지상에 있을 때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5배나 차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층이 태양 에너지의 30% 정도를 중간에서 흡수하거나 반사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이런 손실이 그냥 제로인 거죠. 그리고 진짜 핵심,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지구에서는 밤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할 비싼 배터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우주에서는 밤이 없으니까 이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 비용까지 다 빼고 계산하면 우주 태양광의 효율은 지상보다 무려 10배나 더 좋아지는 겁니다. 와, 이러면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약간 역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왠지 우주용이라고 하면 더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작 비용이 더 싸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지구처럼 눈, 비, 바람을 견뎌야 할 무거운 유리나 프레임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훨씬 가볍고 단순하게, 그래서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가? 맞습니다. 당연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지금부터는 궤도 위에서 마주할 현실적인 난관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일 겁니다. 만약에 GPU가 저 먼 우주 궤도에서 고장나면 그거 어떻게 수리하죠? 서비스 받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머스크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대부분의 GPU 고장은 이른바 초기 불량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에 지상에서 아주 혹독하게 테스트해서 이 불량품들을 다 걸러내면 된다는 거죠. 이 초반에 죽음의 계곡만 통과한 칩들은 그 후로 수십 년간 아주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비들을 전부 다 어떻게 우주로 쏘아 올릴까요? 그 비용과 물량은 어떻게 감당하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숫자의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스타쉽 발사 횟수가 1년에 자그마치 1만 번입니다. 1만 번이요. 이건 지금 전 세계 모든 로켓 발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수십 배나 많은 횟수예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연간 1만 번의 발사,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대체 이 엄청난 일을 왜 하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머스크가 그리는 더 큰 그림, 바로 AI 초신성 비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로켓, 로봇, 그리고 AI를 하나의 거대한 선순환 구조로 묶어내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머스크가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은 바로 이 순환 경제 엔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단계, 일단 AI와 전력을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2단계, 그렇게 우주에 자리 잡은 AI가 지구에 있는 옵티머스 같은 로봇 군단을 지휘해요. 3단계, 이 로봇들이 지상에서 더 많은 로켓과 태양광 패널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단계, 그 결과 더 빠르고 더 많이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스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가속하는 일종의 무한 루프인 셈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진짜 목표는 대체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약간 SF 영화에 나올 법한 개념을 잠시 빌려와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문명의 기술 발전 수준을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머스크의 비전은 이겁니다. 지금 인류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극히 일부 20억 분의 1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이 행성에 묶여있는 단계를 넘어서 태양계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자는 거죠.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바로 그 거대한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과 계획은 의식의 빛 원뿔을 극대화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아주 철학적인 목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공상과학 같은 계획이 36개월 안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